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셈이 많고 본성이 못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진 않으신가요? 누구나 이런 사람들을 한 번쯤 만나본 적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과 교류를 하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과 교류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두면 그들과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셈이 많고 본성이 못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 방법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1. 남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셈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성공이나 장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를 무시하거나 폄하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인정하면 자신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의 이면에는 자신의 자존감이 낮거나 타인과 비교하는 습관이 깊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을 때 겉으로는 축하해주면서도 뒤에서 그 사람의 실수를 부각시키며 사실 그거 내가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2. 끊임없이 경쟁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자신이 더 뛰어나야 한다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질투심을 느끼고 그들이 더 잘 되지 않도록 은근히 방해하려고 하죠. 이런 경쟁심은 때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되면 독이 됩니다. 이들은 타인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지 못한 이유는 그 사람이 너무 잘해서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성공을 방해하는 데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자신을 더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친구가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큰 성과를 냈을 때 그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고 생각하며 경쟁심을 불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그 친구가 더 이상 성공하지 못하도록 은근히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잘못된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3. 겉과 속이 다릅니다. 셈이 많고 본성이 못된 사람들은 종종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남을 조종하거나 해를 끼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행동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자신의 진짜 감정이나 의도를 숨기고 타인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되며 타인을 조종하는 데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SNS에서는 남을 응원하는 글을 올리면서도 실제로는 그 사람을 뒤에서 비난하거나 그 사람이 실패하길 바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응원해. 라고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저 사람은 곧 실패할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입니다. 4. 다른 사람의 실패를 즐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이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은근히 즐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면 자신이 상대적으로 더 나아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며 인간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것은 사실 자신의 불안감을 막으려는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열등감이나 불안을 타인의 실패를 통해 잠시나마 해소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나 동료가 시험이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패했을 때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기뻐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예로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이를 과장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면서 그 사람을 더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5. 남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셈이 많고 본성이 못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장점을 칭찬하는 데 매우 인색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좋은 면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사람의 성과를 폄하하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이 타인보다 부족하다고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배경에는 자신감 결여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이 곧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칭찬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일을 해냈을 때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말하거나 그 사람의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예로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성취를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6. 남의 불행을 이용합니다.
셈이 많은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자신의 이익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약점을 활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는 매우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이나 실패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합니다. 이는 자신이 위기 상황에서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일종의 자기방어 메커니즘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상황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는 경우입니다. 혹은 친구의 실수를 빌미로 그 사람을 비난하며 자신의 신뢰를 높이려 하는 행동도 이에 해당합니다. 7. 지나친 자존심과 자격의식이 있습니다. 셈이 많고 본성이 못된 사람들은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하고 자격의식이 높습니다. 이들은 항상 자신이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느끼며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존심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쉽게 상처받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분노하거나 복수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자신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면 크게 불만을 품고 그 불만을 동료들에게 퍼뜨리거나 상사에게 항의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예로 사소한 일에도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며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8. 항상 불평, 불만을 합니다. 셈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며 남의 성공을 불공평하다고 여깁니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도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남 탓을 하면서 자신의 불행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으며 자신의 불만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거나 주목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하지 못했을 때 운이 없어서 그렇다, 저 사람은 빽이 있어서 그렇다라며 불평만 하고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한 친구나 동료가 잘 되는 것을 보고도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라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셈이 많고 본성이 못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먼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객관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또한 필요하다면 이들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과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